영상을 조금 아는 분들이 기획을 하는 게 좋은데 영상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영상을 알다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획을 하는 분은 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프로세스와 우리 안에 스텝들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의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이 있죠. 의뢰를 하신 분은 대부분 이제 이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 의뢰를 하실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의 재정과 예산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뭐 전혀 뭐 이런 상관없이 할 수도 있고요. 예,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목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콘티를 짤 수 있고요. 콘티를 짤 수 있고 주로 이제 PD들이 하는 건데요. 촬영 스케줄 잡는 것까지 하셔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이 이 촬영 스케줄을 잡는 것까지 콘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촬영 스케줄을 잡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건데 그 촬영 스케줄 잡는 거가 스케줄 정확하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대충 언제 이걸 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잡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연락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 있으세요? 스마트폰으로 UCC를 만들고 싶어요. 요거. 요거 보시면 기획을 누군가가 의뢰를 하시면 그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이면 딱 뭐 여름 수련회 내지는 뭐 여름에 있는 행사 홍보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겠다라는 어떤 목적이 나오면 거기 맞춰서 그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콘티를 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폼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뭘 찍을 것인지, 옆에다가는 이제 뭘 찍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걸 찍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할 수 있죠. S 뭐 샵 1, 샵 2, 샵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찍는데 어떤 내용이다, 어떤 그 나레이션이나 어떤 자막이 들어가야겠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 기록을 하면 나중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만들고 현장에 가서 찍으려고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막 2개, 3개가 안 되고 뭐 1개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좀 많이 만든 다음에요. 중간에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실패하면 빼버리고 그 다음에 성공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뒷장에 함께 해보기에 이제 이런 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이런 폼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 한 장 또 촬영을 시작해요 뒤에를 넘기면 거기 보시면 좀 더 잘 나와 있는데 촬영 계획표 작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촬영 스케줄을 잡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림이 있으면 아주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 스케줄을 디테일하게 잡은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영상을 많이 보시면 요즘 영상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7분, 8분 넘어가시는 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3분에서 5분 사이 영상들을 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영상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5분만 돼도 요즘은 길기 때문에 4분 정도에서 거의 4분 30초 이상은 잘 안 넘기는데 아주 대작일 경우에는 7, 8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들 때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기승전결 4개 단계 아니면 그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닝이 있고 엔딩이 있으면 그 중간에 한 2개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오프닝에 나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린이 생명 살리기가 있고 엔딩이 있는데 여기 콘티에서는 이재원 목사님 인터뷰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나중에 만들고 나서 이걸 다 만들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뷰가 2개 들어가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위에 처음에 나오는 인터뷰를 뺐습니다. 이게 제작을 하는 과정인데요. 기획서를 만들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집을 다 했죠. 다 하고 나면 상영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오더를 내리신 분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받겠죠. 받으면 거기에서 뺄 부분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정하고 마무리해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영하기 직전에 수정하러 갔는데 너무 많은 수정을 거기서 요구해버리면 이제 완전 뒤틀리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한두 개 빼는 거에 상관이 없는데 뭐 근간을 흔들 만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의뢰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정확하게 전달된 이후에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상영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너무 크게 흔들어 버리면 나중에 결과물이 완전히 엉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피하는 게 좋고요. 지난번 기초 강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잘 서로 간에 조율이 돼야지 나중에 가서 너무 많은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그런 수정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획하고 이것들을 콘티를 짜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엘 오아시스 교회 영상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엘 오아시스 교회는 한 40, 40명 모이는 교회고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찌끄랑에 있고 찌끄랑에 큰 저택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저택의 거실이죠. 거실을 예배당으로 쓰고요. 1층은 카페고 2층은 도서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지금 3년 차.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비전들을 아까 보신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데 2주년 엘 오아시스 교회 2주년 때 틀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2주년 때 틀 영상인데 2주년이 2월 며칠인지 혹시 하여튼 2월 며칠이었어요. 2월 며칠인데 저한테 그 한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교회 짧게 좀 한번 취재 좀 해주세요라고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한선엽 수련회 때도 만나고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죠. 물밑 작업이 한 1년 전부터 혹시 시간 되면 와서 그러니까 제작 기간을 그래서 1년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물밑 작업을 이렇게 해서 언제쯤 시간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한밤 자고 왔어요.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커피를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카페니까 맛있게 마시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작은 교회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알고 보니까 옛날에 교민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셨다가 한국에서 다시 나오면서 찌꺼랑에 이제 한인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한 거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교회에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거기 큰 저택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카페를 했고 주변에 생각해 보니까 도서관, 한국어 책이 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도서관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그 부분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 전에 한번 그렇게 만났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상을 만들려고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갔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알고는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2월 달쯤 돼서 저한테 혹시 영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1차 의뢰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의뢰를 생각했던 거는 2월 달에 2월 첫째 주 주일날 2주년의 틀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월 첫째 주니까 1월, 12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물밑 작업이었고 혹시 가능하면이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제가 한번 오늘 띄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의뢰를 하는 단계가 12월 달에 의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그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6개월 전에 얘기하면은 너무 길고요. 보통 한 1개월 내지는 2, 3개월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뢰를 하시는 분이 어떤 목적의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짧게는 일주일 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고요. 최소한 2, 3주 내지는 한 달 전에 하게 돼 있고 좀 준비를 하려면은 2,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 좋죠. 네. 2, 3개월 전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2월에 최초에 의뢰를 하고요. 그럼 제가 스케줄을 잡을 거잖아요. 스케줄을 잡았는데 보니까 1월 달에 스케줄이 됐어요. 1월 달 스케줄. 목표는 2월 초에 상영입니다. 2월 초에 상영. 2월 초에 상영이고 무슨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 것이냐? 2주년에 맞추어서 엘워시스 교회가 처음 만드는 영상인데 엘워시스 교회의 그 핵심 포인트에 맞게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자체도 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 단계에 같이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은 많은데 저한테 아니면 만드는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제작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저는 스케줄이 될까? 대부분 스케줄을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장비가 그때 될까? 그 다음에 저와 더불어서 같이 갈 사람들이 그때 될까? 이거를 찾아서 보니까 1월 1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10일 날 시간이 되겠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은 뭘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제가 그 교회를 한번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을 때에 뭘 만들어야 될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가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그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카페와 도서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카페와 도서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사람들한테 어필할 때 카페와 도서관을 얘기하면 이건 그림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새신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님들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개척교회가 작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봤던 영상에서 도서관에 책 읽으러 처음 왔다가 온 형제. 아직도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할 정도로 시간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은 처음 들어온 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닌 지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되신 분,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 이제 요렇게 단계를 잡아가지고 그럼 그런 분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카페와 도서관이라는 표면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 또 거기 어린이집도 있군요.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본질적인 교회의 역할인 교회를 정말 처음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포커스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던지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한 명의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처음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포인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약에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 온 성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단계는 영상을 만들기가 약간 좀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만드시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엘 오아시스 교회는 참 제가 볼 때 타이밍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때가 좋았던 거죠. 그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가 딱 맞았어요. 때가 딱 맞은 거고 그 포인트가 딱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영상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100% 만들어진 영상을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만드는 홍보 영상과 일반적인 영상인데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시청자들이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시청자들은 그걸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본인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영상을 오랫동안 소비했던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게 짜고 하는 건지 실제로 저게 저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건지를 이제는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영상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짜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연기자가 하지 않는 이상은 진실성을 담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나 저희가 만드는 거는 거기에 연출을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을 담긴 거를 하는 게 저희 CGN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영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패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신자랑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초신자가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상을 만든 사람은 그 위험성을 위험 부담감을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받고 큰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드는데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적인 영상은 그런 무모한 도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짜놓고 그 사람에게 대사를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야지 안전하거든요. 그래야지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사를 다 주고 찍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영상이 잘 돼서 영상을 통해서 교회도 소개가 되고 그 안에 진정한 내용들이 잘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식으로 하게 되면 잘 나올 때는 아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저희 이런 표현을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제 저희는 갈 때 반은 이렇게 콘티를 짜서 만들어서 가고요. 나머지 반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데 그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할지까지 다 주지는 않아요. 원래 방송이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저희가 선교사님들 사역을 취재할 때도 그렇고 어디 할 때도 그렇고 질문을 주지 않으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까지는 미리 예상해서 질문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답까지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드라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질문. 근데 이제 그 진짜 다큐멘터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가서 찍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 계획을 짜는 게 이 콘티를 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잠깐 방향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래서 이 기획 단계에서 2월 초에 하기 위해서 이때 했는데 교회를 찍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될 건 촬영과 편집까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어떤 게 있고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 찍을 수 있는 사람 믿고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엘 오아시스 교회는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엘 오아시스 교회를 가서 이제 목표는 나왔습니다. 이때 상영을 할 거고 교회 소개를 하는데 교회에 카페와 도서관,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신자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커스를 맞춰서 우연히 도서관을 왔는데 책 보다가 보니까 카페가 있어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하면 여기 교회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게 그 사람의 내용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교회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의 목적이 그래요. 카페가 있는 목적도 그렇고 도서관에 있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기 우연히 왔다가 이렇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찍읍시다. 이게 기획이 되는 거고 그걸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찍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의뢰를 했고 그럼 그 목적과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찍으면 뭘 찍을 것인가? 뭘 찍을 것인가인데 엘 워시스 교회는 일단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찍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요 네 가지가 답니다. 네. 네 가지 다인데 그러면 언제 찍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언제 찍어야 됩니까? 주일날 찍어야 됩니다. 카페는 평일날 운영을 주로 하죠. 도서관은 이제 평일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이것도 평일날 운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촬영을 언제 해야 되냐? 주일 예배는 주일날 가서 찍고 다른 거는 이제 평일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촬영을 최소한 2번을 가야 됩니다. 그죠? 네. 주일날 한 번 가고 이제 평일날 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갔을 경우가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평일날 갈 수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촬영을 한 번밖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거리도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2번, 3번 왔다 갔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유가 안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루를 잡아야 되는 거죠. 촬영하는데 저의 한계는 촬영은 딱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촬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촬영이나 이런 스케줄이요. 매일 가서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루 만에 찍어야 되는데 하루를 찍으려면 제가 언제를 골랐을까요? 주일을 골랐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가 주일날밖에 없으니까 이 주일날 찍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럼 촬영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찍고 대신에 카페랑 도서관이랑 어린이집이 있는데 카페는 손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카페에 성도님들이나 카페 손님 좀 모아주세요 해서 오후에 그냥 카페를 찍는 거죠. 카페 그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평일날 찍기 힘드니까. 그리고 도서관을 찍어야 되는데 도서관도 평일날 오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도 주일날 아이들이랑 책만 읽으면 되니까. 네, 책만 읽으면 되니까. 예. 도서관도 그럼 주일날. 근데 어린이집은 도저히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와도 진짜 어린이집 운영하듯이 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찍거나 비슷한 그림으로 그냥 설명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한 카트인가 2카트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왔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수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포기를 하고 요 3가지 부분으로 가되 혹시 이것도 찍을 수 있으면 뭐 현장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촬영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찍고 카페를 찍고 도서관까지 찍고 나머지 제일 남는 시간에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찍을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하기 전에 그 기획에 맞춰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중간 단계에 나오는 게 이제 섭외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 섭외 어려운 단어인데요. 출연자 섭외하는 단계인데 교회 건물이나 카페나 도서관이나 목사님은 이미 다 뭐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문제 없는데 이제 인터뷰할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누구를 찍고 뭘 찍을지 이렇게 대충 나왔으니까 우리 그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 찍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사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얼마 안 되신 분 한 분 찍고 그 다음에 근데 그 2분을 물어보니까 2분 다 남자인 거예요. 2분 다 남자니까 그러면은 한 분은 여자로 한 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남자나 다 여자가 나오면 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두 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자분 중에 한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분이 혹시 도서관 관련 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한 분을 짧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짧게 성도님들 인터뷰 찍는 거는 그냥 현장 가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 크게 그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초신자 표윤선 형제라는 형제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 중에 권중구 성도님 이분하고 이제 도서관 봉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이제 요 세 분을 인터뷰할 수 있게끔 좀 목사님 통해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제일 끝나고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인터뷰를 찍으면 되니까 그렇게 촬영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질문들로 할까? 이거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보통 연출을 하는 PD가 이거를 뽑아내는 건데요. 그 PD가 머릿속에서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고민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묵상하면서 교회 가면 뭘 찍지? 교회 그 주변에 뭐가 있었더라? 예전에 한번 갔다 왔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없는데 가정집밖에 없는데 주변에 뭘 찍을까? 별로 없어요. 그럼 교회만 그냥 찍어야 되겠네. 카페는 가봤으니까 카페는 다 뻔하잖아요. 카페 그냥 교회 커피 만들고 이런 거 찍으면 되고 손님 오면 손님 찍으면 되고 도서관도 똑같죠. 그냥 책 빌려주고 책 받고 책 읽고 찍으면 되고 주일 예배는 다 똑같잖아요. 예배가 순서 흐름에 대라 찍으니까 예배 찍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인터뷰 찍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하고 이제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인터뷰하는 분들인데 인터뷰하는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야 목사님은 안 가지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스케줄을 이렇게 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이 권중구 성도님은 집이 땅그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빨리 찍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할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빨리 가야 되는 분부터 먼저 인터뷰를 찍고 그 다음에 좀 있어도 되신 분 찍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들은 나중에 찍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촬영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거가 엄청 힘들어요. 누구를 먼저 찍고 누구를 나중에 찍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가 가장 힘든 부분들이고요. 그것만 잘 뽑아낼 수 있으면 이제 성공한 거죠.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런 그 오프닝 스케줄 촬영이라고 있고요. 인터뷰 질문 리스트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쭉 뽑은 것들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뽑은 것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서 보시면 거기에 제가 스케줄을 잡았어요. 저희 집은 여기 본도긴다 자카르타 슬라탄 끝에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일날 찌끄랑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일이라 거기를 길을 헤매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로 방송국의 PD가 하는 역할들이 아주 멋있게 큐 하는 것도 있지만 몇 시간 걸리지? 교통편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식사는 어디서 하지?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스텝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카메라맨을 누구랑 같이 가지? 아니면 갔다 와서는 누구랑 편집하지?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혼자 다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6시에 출발해서 가면 최소한 7시까지는 찌끄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차가 안 막히니까. 그렇게 가고 찌끄랑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가 9시인데 1시간 남잖아요. 이 1시간 동안에는 목사님하고 뭘 찍을지 잠깐 얘기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주변을 좀 찍어야 되겠다.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교회 전경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충분한 여유의 시간을 두고 예, 필요한 것들을 찍고 그다음 예배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쭉 촬영을 했어요. 예. 예배 촬영을 쭉 한 다음에 식사를 하니까 식사를 좀 일찍 하죠. 예, 식사를 좀 일찍 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도 찍으려고 생각을 했고 이러면 이제 보통 교회 공식적인 그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도서관이랑 카페 좀 조용한 데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 미리 섭외했던 분들에게 질문을 미리 드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면 도서관도 찍고 카페도 찍고 어린이집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찍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촬영 스케줄까지 딱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장을 딱 가지고 여기까지가 그 촬영 아까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단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요걸 들고 카메라를 가지고 당일날 돼서 아침에 일찍 늦지 않게 출발을 해서 가서 하루 종일 촬영을 쭉 하는 겁니다. 그 촬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기획과 연출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스피디하게 빨리 설명을 한 번에 쭉 해드렸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장로님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찍기가 힘드세요. 네,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찍을 수도 있죠. 네, 한계가 있지만. 근데 또 선교사님이 내 사역을 내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문제죠. 근데 누군가가 와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와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계획이 안 되면 엉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고급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10년 넘게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워시스 교회 목사님처럼 1년 전부터 옆에 와가지고 잘 지내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줄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찍으러 오는 사람한테 뭘 알려줄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본 사람, 그러니까 강의를 좀 들어보고 이걸 이렇게 한번 짜보신 분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역을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맡기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닌데 결과물이 그분들이 생각했었던 대로 나오니까 그분들이 잘했다가 못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사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네.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영상은 많이 만들어 봤지만 교회 영상은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핀트가 좀 살짝 안 맞는 거예요. 그림은 예쁜데 뭔가 그 담고자 하는 그 핵심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의뢰를 하고 기획을 하시는 단계에서 목사님이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줄 수 있는 그 단계만 하셔도 아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분에게 아주 감사의 표현과 맛있는 식사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아주 좋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뒷페이지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이 옆페이지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영상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잠깐 한 5분 쉬었다가요. 영상 한두 개 엘워시스 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연합교회 콘티랑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뭐든지 한번 아무거나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아주 잘된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